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는 118에서 124쪽 펼쳐 두셨나요? 교과서를 펼친 후 오늘 공부를 도와줄 필기도구들, 형광펜이나 색연필 준비하시고 연필과 배움 공책까지 준비하셨다면 오늘 수업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직 준비 못한 친구들 제가 3초 더 기다려 드릴게요. 3, 2, 1. 네, 준비되셨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와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960년대에 어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해서 이곳에 노동력이 부족해졌다고 하는데요. 대답해 볼까요? 어디 사람들이 농촌 어디로 많이 이동했어요? 농촌 사람들이 점점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어느 곳에 사람들이 부족해질까? 맞습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점점 경제 성장을 하고 어느 날 1994년 그리고 1995년 무엇이 무너졌다고 하네요. 어떤 건물들이 어떤 것이 무너졌었나요? 1994년에는 먼저 대답해 볼까요? 성수대교가 무너졌고요.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죠. 네. 그러면 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이유를 네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무엇 때문이었나요? 부실공사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또 1997년, 지금 94년, 95년, 또 얼마 지나지 않은 97년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무엇을 겪게 되나요?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고, 위기는 위기인데 땡땡 위기였습니다. 네, 맞아요. 외환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힘을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대단한 나라인데요. 사람들은 땡땡땡땡 운동을 통해서 이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무슨 운동이었을까요? 무엇을 모아요. 뭔가를 다 같이 모으는 운동이었는데 금모으기 운동이었죠.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빠르게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소득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빈, 부, 네, 빈부격차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근로자의 노를 따서 사용자의 사를 따서 노사 갈등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경영자들은 회사에 돈이 조금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주고 싶어 하고
근로자들은 적게 일하고 싶어 하고,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일을 좀 더 많이 시키고 싶어 하고,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노사 갈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랫줄을 볼까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우리 주변에 되고 이 부족해짐. 뭘까? 빈칸이 좀 어려우려나? 초성으로 힌트를 주면 기억. 네, 맞아요. 환경이 오염되고 무엇이 부족해졌을까? 2011년 정전 사태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맞아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요.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 중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글씨가 이렇게 누웠네요. 미안해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것. 이 현상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 누구는 키가 이렇게 커요, 선생님처럼.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작게 태어났어요. 누군가가 키가 크고, 누군가는 키가 작고, 뭐 누군가는 보통일 수도 있고요. 이것 자체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사과를 쉽게 따서 먹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사과에 아예 손이 닿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공정하게 바꾸어 준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발표해볼까? 네. 받침대를 만들어 준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 줘서 누구나 같은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을 나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복지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도 감기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바로 가곤 했었는데, 가면 병원비가 10,000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봉투나 또는 가끔 영수증을 떼어보면 실제 병원비는 몇만 원이 나오는데, 제가 정작 내는 돈은 뭐 5,000원, 6,000원 또는 7,000원, 8,000원 이렇게밖에 내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실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많이 부담을 해주고 그 나머지 돈을 우리들이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거둔 세금으로 이 세금들을 모아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어떤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살펴서 다양한 법률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정부, 나라의 살림을 하는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펼치게 되죠. 꼭 정부나 국회가 아니더라도 기업에서도 또는 시민단체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보이는 이 사진.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끼니를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민단체에서 직접 돈을 모아서 도시락을 만들어 나누어 드리고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올까요? 좋은 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쓸 수 있는 이 돈이라는 것이 무한하지 않듯이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세금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께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잘 짜야겠죠. 그러면 교과서 119쪽을 펼쳐볼까요? 교과서 119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옆에 작은 글씨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볼까? 첫 번째, 무료급식소. 무료급식소 사진 옆에 있는 설명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 연탄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나와 있는 이 그림 아래에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지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복지정책을 위한 여러 법률 제정.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을 만든다? 법을 만든다? 우리 조금 오래된 기억을 한번 꺼내봐야겠다.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였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친구들은 꼭 법을 만드는 곳을 그렇게 기껏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서 법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법원이요! 그것도 굉장히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을 만드는 곳은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회였죠. 국회에서 이런 법률들을 만들면 이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이 바로 정부였지요. 그래서 옆에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하면서 나와 있는 그림 아래 설명 바로 읽어보면서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겠다. 시작! 정부의 생계비, 양육비, 학비 지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중에서 혹시 다둥이 카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에 형제, 자매, 남매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다둥이 카드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한 가정 안에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너무 높아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다둥이 카드라는 양육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죠. 교과서 120쪽에 첫 번째 문단 봐주세요. 형광펜 준비되어 있나요? 사실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실업자가 증가하기도 하고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이 확산된다라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문제점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해결하는 노력들을 배울 거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야겠죠. 이런 문제, 실업자 증가하는 문제와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봅시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늘리면 좋을까?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 어떻게 부르냐면요, 노사 합의라고도 부르고요. 근로자와 경영자가 이 회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회의를 열기도 하는데요. 이 회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사, 정부까지 들어왔으니까 정위원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121쪽으로 넘어가면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게 되면서 물건이 생산될 때 생기는 환경오염, 그것이 심각해지고 에너지 자원도 매우 부족해졌다고 했습니다. 환경 그리고 에너지 자원. 한 번씩 지난 시간에 그어놓은 밑줄을 확인하면서,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2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는 전기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사진 보이세요? 자동차 사진.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전기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여러분 전기 자동차 많이 사세요. 많이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기업들에서는 이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하냐?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소비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될 때쯤, 약 2050년쯤에는 지구가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자, 이렇게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점을 한 가지 뽑아서 교과서 122쪽에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 봅시다.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뭐 과학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교과서 122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물고기 뼈 모양 사이에 나타나 있는 글들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 123쪽 펴보세요. 123쪽 펴셨으면 선생님 설명할게요. 물고기 뼈 모양 사이사이에 나타난 빈부격차, 노사 갈등, 자원 부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각각 한 가지씩 써보세요. 이것을 다 쓰셨다면 교과서 124쪽으로 넘어가셔서 경제성장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는 선 연결하기 문제까지 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과제였습니다. 정답은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들어야 할 강의가 남아있죠. 남은 강의들도 집에서 혼자 듣고 있지만